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M 글로벌 이다은. 김은식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네이버 전문 마케터들이 이야기하는 로아스 500% 상승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저희가 메타랑 구글, 네트워크 배너 등등 좀 여러 매체를 다루고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은식 대리님이랑 저랑 공통점이 이제 그 중에서도 네이버를 좀 많이 다루고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검색 광고에서의 로아스 성장 사례, 성공 경험이 좀 많다는 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데이터 향상을 위해서 어떤 걸 좀 주로 신경을 쓰는지, 어떤 부분을 집중 관리했을 때 성과가 좀 나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로아스 500% 상승 비결이라는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출 지면이 엄청 확대되거나 아니면 카테고리가 요즘 변경되는 이슈가 진짜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피해보신 분도 있고 뭐지 하면서 당황하셨던 분도 진짜 많았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바로 감지를 하고 저희 광고주분들은 바로 변경하셔서 큰 문제 없이 지나갔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가 이렇게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알고리즘 확 바뀌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새로운 공지라든지 이런 새로 업데이트된 리뉴얼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도 알려드리고 어떻게 방어하면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변경이 잦은 만큼 좀 최적화를 맞춰뒀다라고 해도 그 최적화가 갑자기 공지로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하면 바로 깨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효율이 잠깐 올랐다가도 다시 또 뚝뚝 떨어져 버리고 그런 경우를 네. 많이 봐가지고 저희가 공지를 매일 확인하고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계속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빠르게 액션을 취해 주어야지 저희가 성과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네. 그래서 좀 최신 검색 광고 트렌드에 맞는 방식이 어떤 건지 그런 걸 빠르게 캐치해서 최적화가 깨지지 않도록 좀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저희 새로 이번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그런 부분들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그 뒤에 이제 광고 성과 저희가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소재랑 확장 소재가 아무래도 광고랑 일반 영역의 가장 큰 차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도 최근에 변화가 많이 있었죠. 최근 몇 달간.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소재랑 확장 소재라고 한다면 일단은 저희가 최근에 쇼핑 검색 광고보다는 파워링크에서 좀 변화가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몇 달 전에 출시됐긴 한데 반응형 소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네. 반응형 소재가 초반에 그 되게 구글 검색 광고랑 비슷하게 여러 개의 제목도 뜨고 약간 AI가 추천도 해주면서 괜찮다라고 해서 노출을 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노출 확률이 50% 이 정도라서 반응형을 등록을 해도 광고가 노출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반응형 소재를 함께 등록할 경우에는 기존 광고도 같이 노출이 안 된다던가 반응형 소재만 단일 등록을 했을 때 아예 광고가 뜨는 확률 자체가 50%가 돼서 이거 왜 이런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현재 소재가 어떤 게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지금 반응형 소재밖에 등록이 안 돼서 그런 것 같다. 이거는 일반 소재를 같이 등록을 하시던가 지금은 아직 반응형 소재가 베타 버전이니까 이게 끝날 때까지 저희가 일반 소재만 사용을 해보자. 그 다음에 반응형 소재를 활용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반응형 소재가 노출이 잘 안 되는 만큼 크게 막 효율 상승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재빨리 끄고 다시 기존 소재를 해본다던가 차라리 기존 소재를 여러 개 등록해서 A/B 테스트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은식님 같은 경우에는 반응형 소재 좀 어떻게 저는 반응형 소재가 나왔을 때 분명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글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구글이 뭐 소재도 등록하시면 여러 가지 등록할 수 있고 이제 제목이나 이제 설명 이런 것도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A/B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네이버가 그 구글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등록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출이 안 될 때도 있고 베타 서버라서 그런지 효율적인 면에서 그게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이버가 구글이랑 똑같이 따라해서 이것도 참 A/B 테스트하기 정말 좋다. 그리고 AI가 요즘 해주니까 내가 직접 등록을 따로 똑같이 하면서 비교를 해볼 필요는 없겠다. 한 곳에서 비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효율에 있어서는 확실한 눈에 보이는 성과는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네. 따로 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는 구글처럼 더 정교해지면서 더 쓸만해지는 그런 업데이트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효율을 못 봤던 이유가 저희가 일단은 구글이랑 네이버는 검색했을 때 보이는 이미지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구글은 딱 검색했을 때 줄글이 되게 많이 보이고 글자 수 자체가 좀 많이 꽉꽉 들어가도 다른 데도 다 똑같은 지면이 괜찮은데 파워링크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쇼핑 검색도 그렇고 이미지가 되게 많이 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지를 많이 보고 글자를 많이 안 본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 그냥 소재 등록할 때 45글자가 최대잖아요. 약간 딱 그 정도 숫자가 최적하지 않나. 왜냐면 더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게 귀찮아서 안 읽고 다음 거 그냥 이미지만 본다던가 좀 더 눈에 띄는 광고를 보고 좀 더 짧지만 강렬한 걸 더 원하지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라고 하면은 좀 귀찮아서 안 볼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지면 자체가 이미지가 많은 지면이랑 글자가 많은 그 애초에 지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효율이 좀 안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기존 소재를 활용하더라도 좀 뭐랄까요? 활용하더라도 진짜 짧고 강렬한 거를 계속 A/B 테스트 하는 게 전 좀 더 효율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고점 한두 개만 오히려 그쵸. 많을수록 눈에 아예 안 보인다. 그렇죠. 그렇죠. 너무 말이 많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로도만 상승되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반응형 소재 말고도 최근에 또 출시된 게 쇼핑 정보 소재가 있죠. 그렇죠. 네, 파워링크. 그거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스토어에 있는 제품 정보를 이렇게 쭉쭉쭉쭉 나열해주면서 이미지가 되게 많은. 그래서 저는 이거가 사실 이것도 사실 아직 베타 버전이라서 노출이 잘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반응형 소재보다는 이미지가 많고 저희 제품을 쇼핑 검색 광고가 아닌데도 저희 제품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더 효율이 좋은 느낌? 클릭률이랑 이런 부분에서? 맞아요. 그 이전에는 서브 이미지 같은 경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가격 링크 이런 거를 서브 링크 이런 걸 사용했었는데 확실히 그러면서 저희 이전에는 파워링크는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그래도 쇼핑 검색 광고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쇼핑 정보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저희 상품들이 나열되고 아래 가격도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원하는 소고점들을 좀 등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파워링크 쪽에 좀 더 추천을 하는 편이고 파워링크에서 클릭도 잘 나오고 효율도 어느 정도 더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약간 소비자의 니즈가 확실한 제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토마호크 이런 거 고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검색을 하는 거라서 다른 뭐 오리고기 뭐 그냥 일반 돼지고기 이런 거는 쇼핑 검색에서 잘 나오거든요. 근데 좀 그런 특수고기 같은 거는 진짜 이미지가 눈에 확 들어오는 파워링크에서도 오히려 좀 반응이 괜찮은 편이라서 그런 걸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저희 파워링크 영역에서 이렇게 이미지로 제품을 쫙쫙쫙 보여줬을 때 좀 더 효율이 괜찮았다라고 보여지고요. 확실히 그렇게 하면은 소비자들이 굳이 파워링크가 먼저 뜨고 쇼핑 검색이 뒤에 뜨는데 이걸 나중에 뒤로까지 가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더 편하게 구매를 하시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커머스가 파워링크에서 효율이 좋지 않았다면 이걸 통해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더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이것도 전부 뜨는 건 아니고 상순위에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기존에 1위 해서 뭐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좀 많았을 것 같긴 해요. 입찰가만 비싸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확실히 1위나 2위를 했을 때 이런 쇼핑 정보 같은 혜택들을 좀 누릴 수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좀 메리트를 좀 더 준 것 같고 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워링크에서 효율이 별로 안 나왔다. 그래서 쇼핑 검색 광고로 많이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네이버에서 인지를 하고 좀 타파하기 위해서 이런 쇼핑 정보를 내놓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딱 검색했을 때 제일 먼저 뜨는 건 광고다라는 건 이제 모두가 알잖아요. 저희가 뭐 쿠팡에서 뭘 검색을 하든 뭐 어떤 어플에서 검색을 하든
가장 먼저 뜨는 거는 어쨌든 광고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그 광고인 걸 아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비교하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걸 보고 괜찮다 하면 저는 그냥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이게 꼼꼼하게 블로그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좀 귀찮아서 보고 아 괜찮나? 밑에 하나만 더 보고 아깝게도 괜찮은 것 같다 하면은 저는 위에서 그냥 있어도 사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저 같은 소비자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확실히 노출을 시켰을 때 진짜 클릭률이 상승되면서 아 귀찮은데 그냥 이거 괜찮은데 해야지라고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런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소비자 저였으면. 소비자 입장 저도 똑같이 좀 귀찮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점점 이 귀차니즘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자사몰에서 회원가입도 해야 되는 걸 좀 당연시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그게 없이 이제 3초 회원가입 뭐 카카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네이버 맞아. 페이라든지 이런 거 없으면 그냥 바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상품들도 많으니까 저희랑 비슷한 상품이 그런 것처럼 저도 그냥 딱 봤을 때 상품 나열돼 있고 가격까지 써져 있고 아니면은 뭐 리뷰가 많다든지 이런 게 사진으로 나열돼 있으면은 애초에 그거부터가 사람들 좀 더 판단 그 머리를 쓰는데 좀 덜 들게 하고 그리고 괜찮네라는 신뢰성도 좀 은근 생기더라고요. 저도 알고서 보는데 이제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도 여긴 사진 있고 여긴 없네 이렇게 하면서 딴 데 둘러보더라도 결국에는 고려해봤을 때 맨 첫 번째 사진 떠 있는 부분을 좀 고르는 경향이 있어서 맞아. 확실히 좋은 업데이트이지 않을까 업데이트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확실히 리뷰도 많고 객단가도 보고 한 2, 3만 원 나쁘지 않네 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되죠. 네. 당연하죠. 네. 네. 빨리빨리 사는 게 좋죠.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었던가요? 사실 많긴 한데 한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가 요거 한 두 네. 가지 정도였어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체크해볼 만한 게 아까 전에 또 공지사항 얘기를 하셔가지고 공지사항 체크하면 공지를 통해 변경 이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있었던 이슈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 이번 최근에 이제 카테고리 변경이 엄청 제일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다른 앞에 이야기했던 뭐 확장 소재라든지 아니면 쇼핑 정보 이런 거는 이제 추가된 부분이라서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고 알면은 좀 더 좋은 부분인데 이거는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금 기존에 운영하신 분들한테 타격이 가는 거라서 정말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떤 광고주분들은 그 안에 있는 거랑 좀 내용이 달랐거든요. 카테고리 변경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괜찮겠지 했는데 근데 비슷한 유사한 키워드가 카테고리 변경이 되고 막 그러면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쳐요. 그러니까 모든 커피가 커피 카테고리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떼 이렇게 나눠지게 됐어요. 왜냐면 커피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테고리 따로, 아이스 라떼 따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기간 동안은 기존에 커피라고 치면은 원래 저희께 나왔어야 되는데 커피 키워드에 저희가 아예 안 나온다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저희가 확장 소재 노출망에 등록을 해놓은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키워드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도 안 나온다던가 근데 다른 업체는 나온다던가 약간 이런 맞아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 좀 액션을 취하기에 좀 애매했던 게 이게 랜덤이라고 하고 또 공지사항 자체에서 노출이 안 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희가 저희 커피 카테고리에서 무조건 1등 해달라고 했는데 왜 검색해도 안 뜨나요? 라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런 마케터는 좀 신뢰가 안 간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이슈를 계속 파악하면서 커피 카테고리가 왜 노출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기 전에 저희가 지금 이런 이슈가 있어서 커피 카테고리 1등이 잠깐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왜 안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카테고리 개편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것 같다 근데 아마 카테고리 그 통합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노출이 될 거다라고 하면은 광고주분 입장에서 좀 안심이 되고 이래서구나 라는 걸 일단 알 수는 있기 때문에 무작정 모르겠어요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서로 신뢰가 좀 쌓이지 않나. 그리고 음. 이런 걸 좀 체크를 잘 해야지. 그러면 지금 커피는 안 되니까 지금 그런 이슈가 없는 뭐 얼음을 팔자. 약간 이렇게 된다던가. 그러면 잠깐 동안은 저희가 지금 커피가 노출이 안 될 거니까 그럼 얼음한테 좀 광고비를 투자를 해서 로아스를 좀 어떻게 복구시켜 볼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다음 액션을 취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지를 계속 확인을 하고 카테고리 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런 걸 빠르게 좀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소형 주방기계 그 가전 이쪽에 진짜 변화가 진짜 많더라고요. 특히 맞아요. 청소기 같은 경우가 진짜 많았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일했을 때 저희가 아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시기가 있긴 했어요. 그 공지사항이 뜨자마자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좀 대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분류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방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 카테고리 엄청 많이 분해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피해도 많이 보셨거든요. 근데 좀 갓 런칭하시거나 아니면 좀 상승세를 띠고 있거나 아니면 경쟁사가 좀 많았던 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됐던 게 애초에 다른 분들은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변화가 있었을 때 타격을 좀 많이 입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저희가 광고를 좀 카테고리 제대로 맞춰가지고 한번 광고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때 한번 올려보자. 뭐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인지를 하고 대처를 할 수 있겠지만은 바뀐 그 즉신에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처를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이렇게 해서 타격을 입을 수 있겠지만 그때 한번 기회를 보고 저희가 광고를 카테고리 맞춰서 한번 잘 올려서 노출을 한번 시켜보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하면 어쨌든 저희 지금 광고비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어쨌든 네이버 쪽에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먼저 잘려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사이를 치고 올라간다던가 이런 걸 좀 미리 알고 있으면 그런 게 대처가 가능해지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얘기가 나와서 약간 하는 말인데 사실 카테고리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훈제오리에 노출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오리 쪽으로 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오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닭고기다라고 하면 닭 가공육이 있고 닭 부위별이 있고 양념육이 있고 약간 되게 카테고리가 여러 개예요. 닭고기 중에서도. 근데 그 카테고리를 안 맞추고 저희는 돼지 양념육인데 그냥 돼지 부위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뭐 닭갈비 이런 거에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닭갈비 키워드를 잡고 싶어요. 근데 닭갈비 키워드에 노출이 안 되는데 왜 이런가요? 라고 한다면 이상하다. 저희 입찰가 높여볼까요? 라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저희 카테고리도 일단 확인을 해보고 노출 순위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노출 타겟팅이 걸려있는 건 아닌지 카테고리가 다른 건 아닌지 뭐 지금 키워드가 등록이 제대로 돼 있는 건 맞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다방면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다방면으로 볼 줄 알아야지 이제 저희 광고가 제대로 노출되고 이제 제대로 노출되는 그 상태에서 광고의 효율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이제 정확한 효율을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아마 셀프 관리하실 때도 되게 편리를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냥 무작정 안 된다 하는 것보다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19분 정도 라이브를 진행을 했는데 30분부터는 저희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가 좀 부끄럽다 아니면 하시는 분들은 좀 편하게 이거 채팅을 쳐주셔도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네. 또 저희가 로아스 상승 그러면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뭔지 확장 소재인지 뭐 어떤 거 이슈가 있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해봤다면은 이제 저희가 그래서 어떤 부분을 집중 관리하면 좋은가요? 요 위에 부분은 살짝 저희가 계속 캐치해야 되는 팁 같은 거였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집중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뭐 네이버 광고에 가장 그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첫 시작은 그룹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니즈별로 아니면은 뭐 연령별로 이렇게 웬만하면 맞추긴 하는데 또 PC 모바일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룹핑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상품명만 이제 사용을 하셔가지고 광고 노출명을 따로 설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신 분도 좀 많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알고 계신 분도 많지 모르신 분도 많고 일단 그룹핑을 설정할 때는 뭐라 해야죠?
키워드 쿼리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는 이거 팔고 싶은데 여기서 더 판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니즈별로 키워드를 좀 더 확장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키워드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뭐 경쟁사라든지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키워드 관리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새로 나오는 신종 키워드가 사람들이 불리는 신종 키워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니즈별로라든지 아니면 연령대별로도 고민하는 게 참 많거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20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드름이라든지 뭐 여드름 그러니까 피부 트러블 같은 게 좀 많이 고민이고 아니면 색조 같은 게 많이 신경을 좀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확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30대 같은 경우에는 뭐 잡티라든지 이제 슬슬 리프팅 이런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 아니면 40대 같은 경우에는 안티에이징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이 소고점별로 그 각자 연령대별로 소고점별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시고 제약을 걸 때도 그 키워드 그 타깃에 맞는 연령대로도 나눠보시고 성별로도 제약을 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룹핑별로 저희가 효율이 일주일 뒤에 효율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확인을 해본 뒤에 거기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실제로 시장에 뿌려봤을 때는 정말 모르거든요.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여기 20대 타깃인데 뭐 요즘에 30대에 좀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30대에 집중을 해서 좀 더 입찰가 높여서 진행하는 분인지 아니면 30대가 좀 더 고민하는 게 무엇인지 파봐서 기능적인 면으로 한번 그룹을 더 파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신다면 광고비도 더 줄일 수 있고 저희가 확장하는데도 그리고 판매를 더 올리는데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좀 크게 캠페인 분리부터 얘기를 하자면 애초에 캠페인 자체를 PC 모바일로 나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제품별로 캠페인을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어쨌든 제품 안에서 그 안에서 쭉쭉쭉쭉 그룹핑을 해나가면 전 좀 편한 느낌이 있어서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방식인데 제품별로 캠페인을 분리를 해도 되고 네 캠페인은 뭐 그렇게 대충 원하시는 대로 분리를 하시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그룹핑이 중요하잖아요.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그래서 니즈별로 봤을 때 뭐 여드름 제품이다라고 하면은 여드름 키워드를 잡겠다라고 해서 그룹을 딱 나눠가지고 요거는 여드름 잡는 그룹, 요거는 기미 잡티용 그룹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수분감용 그룹 이런 식으로 니즈별로 딱 그룹을 나눌 수가 있고 다음에는 연령별인데요. 뭐 40대 기초 화장품이다라고 하면은 40대를 타겟팅한 제품이니까 관련해서 그런 분들이 좀 검색을 많이 해보셨을 만한 그런 그런 키워드들을 노출량이 적고 나머지 연령층은 좀 제외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제외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중치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네. 가중치 설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연령대 말고 성별도 저희가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중치를 좀 남자는 낮춘다던가 알 수 없으면 낮춘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거는 디바이스별 PC 모바일을 나누는 경우인데요. 그 안에서도 PC는 입찰가가 좀 더 비싸니까 아니면 싸니까 이렇게 하고 모바일은 좀 비싸더라도 순위를 좀 더 높여야겠다 아니면 낮춰야겠다 이런 걸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기별로도 많이 나눕니다. 네. 네. 요거는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아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PC 모바일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제품이다. 왜냐면 PC는 노출을 해봤자 사람들이 잘 안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통합을 하셔도 좋고요. 저는 좀 굳이 안 나누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자사 현황에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니즈별, 연령별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새로 런칭을 했다던가 하면은 이게 어떤 게 저희 니즈에 맞는지 어떤 게 저희 연령에 맞는지 저희가 생각한 거는 20대 타겟인데 이상하게 30, 40대한테만 팔리는데요? 30, 40대가 가장 검색을 많이 한다는데요? 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생각한 니즈랑 실제 연령, 실제 타겟이 다른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럴 때도 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팔리는 쪽으로 집중 노출을 하고 저희가 원래 잡고자 했던 타겟층은 그래도 저희가 원래 좀 원했던 타겟층이기 때문에 그쪽은 어떤 걸 했을 때 좀 팔리는지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야 팔리는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한 좀 추가적인 키워드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좀 키워드를 잡을 때 타사를 좀 많이 참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타사가 어떤 거 키워드 노출시키고 있는지도 많이 보는 편이기도 하고 저는 일단은
기본 제품명으로 해서 입찰가를 좀 높여가지고 한 며칠 정도 테스트를 해봐요. 그렇게 하면은 일단 노출이 이루어지는 키워드는 실제로 그 소비자들이 검색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에 노출이 되는지, 어떤 키워드가 좀 많이 노출되고 어떤 키워드는 적게 노출돼도 노출이 되기는 하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서 거기서 키워드를 좀 발굴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소구점은 대표님들이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저희 제품의 장점은 이런 거고 저런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걸 보통 그 상세 페이지에 다 소구점을 쭈루룩 나열을 해 놓으시거든요. 저희가 노출명 같은 경우에는 최대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에 모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니즈별로 그룹을 쭉쭉쭉쭉 나눠서 예를 들어 수분감이다 하면은 그 그룹을 나누고 저희가 상세 페이지 안에서 또 수분감뿐만 아니라 뭐 기미도 개선이 되고 톤업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요라고 하면은 그거 A, B, C, D에 전부 맞춰서 니즈별로 전부 그룹핑을 해본 다음에 이런 거 소구를 했을 때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이런 거 클릭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 그룹은 살려두고 안 괜찮은 그룹은 꺼버리고 이런 식으로 효율 관리도 좀 하고 키워드 확장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타겟 잡을 때도 이제 20대, 30대, 40대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솔직히 저같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장품에 대해서 니즈를 찾기가 조금 어렵긴 했는데 이런 거를 찾았던 방법은 또 리뷰 같은 걸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타사의 리뷰도 좀 많이 보고 저희들의 리뷰도 많이 봤었는데 그 안에서 아무래도 경쟁이 모두 다 심하다 보니까 그 화장품 쪽은 그 안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틈새가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실제로 뭐 봤을 때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면서도 할 수 있다. 뭐 계속 붙이고만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신 분들은 뭐라 해야지? 피부 관리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이를 계속 돌봐야 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붙이고 한 2-30분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이런 리뷰를 한번 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쪽을 한번 파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아이맘으로 소구점 잡고 아이 상세페이지 싹 바꾼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느라 피부 관리 못 하시죠? 저희는 이거 붙여갖고 있어도 아이 돌보면서도 이걸 피부 관리할 수 있다라는 소구점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저희 뭐 30대니까 이제 피부 관리 하겠지라는 막상은 그런 뜬구름 잡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예 맘카페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타겟팅을 한 거죠. 아이를 키우면서도 피부 관리할 수 있다 이 소구점만 가지고 맘카페로 진출을 하니까 거기서 대박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타겟이 만약에 잡기 어렵다고 하시면 상대방의 리뷰라든지 아니면 저희 리뷰를 비교해 보면서 누군가가 뭐 큰 틀에서의 니즈가 아니라 작은 틀에서의 니즈가 하나씩 튀어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걸 잘 캐치하시고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제품을 직접 사용해본 소비자가 생각했을 때 저희의 장점이잖아요. 어찌 보면 저희는 마케터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를 수도 있고 저희가 연령층이 아니면은 그래도 열심히 노력은 해보겠지만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기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저희 제품을 처음 접해본 사람이 느끼는 그 소구점이 진짜 저희가 타겟을 하기 너무 좋은 소구점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해보면 진짜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래서 약간 소재를 제작할 때 리뷰를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리뷰에서 좀 어떤 게 괜찮은지를 좀 많이 보고 따오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확실히 그렇게 했을 때 좀 효율이 나왔던 편이기도 하고 저도 좀 비슷한 느낌으로 뭐 화장할 시간이 없다든지 그런 거 좀 잡아봤을 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것도 될 수도 있고 뭐 아이 엄마들이 피곤하고 시간 없고 근데 좀 체면은 차리고 싶고 약간 그런 소구점을 활용했을 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트렌드인 것 같기는 해요. 요즘 사람들 되게 출근 한 5분이라도 더 자고 싶고 맞아요. 어떻게든 좀 시간은 줄이고 싶은데 근데 또 너무 초췌하게 출근하기는 좀 그렇고 그럴 때 사용하기 너무 좋다 약간 이런 소구점을 활용하면 확실히 좀 혹할 만한 거다. 왜냐면 요즘 현대인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고 줄이고 싶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런 트렌드에 좀 잘 맞는 소구점인 것 같아요. 또 있어요. 또 뭐지? 예전에 약간 화이트닝이라 해야 되나? 약간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바르면 바로 하얘지는 게 아니라 뭔가 뭐 비타민 C라고 해야 되나요? 얼굴 좀 밝아지는 그런 게 있는데 잡티 같은 거 좀 많이 없애주는 그런 화장품이 있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생각하기에 그 20대 30대 정도 고민하시는 분들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 시장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예비 신부 이런 분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예비 신부들이 그냥 백수는 아니잖아요. 똑같이 저희 같은 직장인들이니까 피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결혼이니까 더 특별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내서 또 하긴 그래 또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꾸준한 한 2, 3주 관리만으로도 사진을 이제 많이 찍어야 되니까 결혼식장에 갈 때는 그때 이제 미리 한 2, 3주 정도 미리 관리하시면 좋았다 미리 관리하고 가니까 확실히 좋았다 이런 리뷰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예비 신부한테만 또 가는 거죠. 그럼 가서 이거 2, 3주만 한번 발라보시라. 그 다음에 사진 찍으면 완전 달라진다. 비포 애프터 딱 찍어서 딱 보내면은 거기에서부터 팡 터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네. 좋죠. 네. 2주 만에. 2주 만에. 2주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2주 만에 맞습니다. 아, 근데 피부 근데 관리 웬만해서는 좋았다. 사실 화장품은 다 좋긴 좋아요. 이게 맞아요. 예. 그래서 진짜 약간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저 여자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대, 30대쯤 되면은 보통 30대 분들이 그렇긴 한데 20대들도 약간 10대 때부터 화장을 좀 해왔던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쯤 그 20대 한 중반부터 중후반부터 30대쯤 되면은 보통 자기가 쓰던 것만 써요. 왜냐면 이게 내 피부에 가장 잘 맞는다는 걸 알아서 피부가 되게 예민해서 잘 뒤집어지시는 분들이나 좀 나는 이런 피부라서 이런 게 잘 맞는다라는 그 제품을 딱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만 해도 진짜 선크림은 몇 년째 똑같은 거 쓰고 기초 화장품도 진짜 뭐 쓰시는데요? 비밀입니다. 저 말해도 되나요? 저 유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쓰는데 오. 진짜 몇 년째 그것만 쓰거든요. 약간 그래서 본인이 쓰는 것만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사람들을 노려야 돼요. 저희가 그냥 선크림 하면은 본인들이 아직 약간 그냥 아무거나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타겟팅을 좀 잘해야 되는 게 뭐 나는 히알루론산만 쓴다 아니면 나는 시카만 쓴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카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사람, 히알루론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사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성분을 타겟팅하면 되게 좋겠죠. 네, 저도 실제로 시카 같은 게 좀 괜찮으면 시카만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소비자 니즈에 맞게 그룹핑을 해주면은 좀 효과가 좋지 않나. 저도 맨날 그 올인원 같은 것만 좀 썼거든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계속 얼굴 막 주름도 이제 슬슬 생기고 뭔가 얼굴 땡기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그 뭐지 그 말해도 되는 건가 이게? 상품 그거 말하면 안 되죠 그거를. 아니 뭐 상관. 토 땡땡인데 토 뭐뭐가 있어요. 토땡땡? 네. 그 토너는 아니고 상품명이 토 뭐뭐인데 아. 그거는 속건조만 그냥 아예 집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건조 계속 했는데 그냥 유튜브 봤을 때는 뭐 수분크림 많이 발라야 된다, 뭘 발라야 된다 하는데 계속 기름만 지더라고요. 안에는 별로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게 그냥 속건조 그냥 전용으로 아예 뭐 타겟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토너도 쓰고 앰플도 쓰고 로션도 쓰고 다 쓰거든요. 저보다 뭐 많이 바르시네. 저 진짜 많이 발라요. 거기서 난 비타민 C도 이제 슬슬 바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신뢰감이 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쓰고 올인원만 쓸 것 같지만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그 하나만 딱 파시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진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연령대에서 남자 타겟을 잘 안 걸어요. 아 그래? 근데 저 같은 사람들도 꼭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으면 하나 꽂히면은 그냥 다 사요 진짜. 거기 있는 거 싹 다 사요. 네, 신뢰감. 실제로 진짜 화장품은 세트가 잘 팔리고요. 아 그래? 진짜 해보면 세트가 잘 팔리고 남자분들도 은근 구매를 많이 하시고 저는 40대 여자 기초 화장품이랑 40대 기초 화장품 이런 걸 키워드를 좀 따로 잡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약간 선물용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선물용으로 사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나이대까지 해서 아 우리 엄마 50대니까 50대 기초 화장품, 50대 여성 기초 화장품, 여자 기초 화장품 이렇게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 내가 40대인데 기초 화장품 뭐 발라야 되지? 40대는 보통 기미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런 걸 많이 바른다라고 하면 나도 그런데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라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실제로 저런 키워드를 잡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남자한테도 효율이 꽤 나와요. 진짜 선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맞아요. 점점 신경이 쓰여요 이게. 남자도 근데 요즘에 진짜 화장 많이 하고 맞아요. 저도 좀 많이 보거든요 요즘에. 네. 근데 하진 않지만은 실제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쵸. 이게 진짜 실제로 옆에 소비자분들이 계시거나 본인이 진짜 타겟층이고 내가 소비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그룹핑을 해야 될지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비자라면은 아 나는 엄마 선물 사주려면은 어떻게 검색하더라? 약간 나는 내 거 살 때 뭐라고 검색하더라? 나는 뭐라고 검색할까? 어떻게 검색할까? 이런 거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집에 가서 뭐 쇼핑을 하다가 느끼는 점도 있어요. 맞아요. 쇼핑하다 보면 아 나는 제일 위에 있는데도 그냥 귀찮아서 사네? 이렇게 이런 것도 느끼기도 하고
네, 그런 다방면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룹핑을 하면은 실제로 효율도 잘 오르는 것 같아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좀 맞아요. 효율 상승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내가 마케터로서 일단은 뭐든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패턴에 맞춰서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판매 그 사장이나 이제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에 이제 국한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더 저희보다는 더 깊게 아시겠지만 어디가 좋고 어디가 주 고객인지는 알겠지만 저희는 트렌드적으로 어디서 팔리는지를 이제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소비자이자 이제 대표님과 같은 마케터, 그 대표님과 같이 이렇게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마케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더 팔고 싶다, 아니면 우리의 새로운 소고점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조사 같은 걸 좀 해보고 싶고, 아니면 어디서 좀 요즘에 노출수도 많이 줄어들고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뭐가 좀 변경되는지 알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이제 연락 주시면 저희 항상 광고 보고 있고 트렌드를 항상 이제 민감하게 따르고 있고 네이버에서 직접적으로 제일 먼저 소식이라든지 변경 상황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맞아요. 연락 주시거나 저희한테 채팅 주시면은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그런 광고주분들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타겟층이 40대 남자인데 이렇게 한 20, 30대 여자분이 마케팅을 담당을 해주시면은 저희 소구점을 아실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뷰티인데 무조건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거 뭐 50대들 먹는 건기식이라서 무조건 나이가 좀 40대 이상 분들이 내 거 맡아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게 조금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분들이 과연 본인들이 타겟층이라고 해서 본인이 40대 50대지만 그 관련된 질병을 안 가지고 계시거나 관심이 없으시면은 어쨌든 모르시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럴수록 그냥 어차피 둘 다 모른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더 검색을 많이 해보고 이런 거에서 최대한 트렌드를 좀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낫지 않나. 어쨌든 나이랑 성별은 굳이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마케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맞아요. 어쨌든 저는 중요한 거는 계속 이렇게 트렌드를 캐치해가면서 어떤 변동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런 거를 맞춰서 좀 계속해서 좀 최적화를 진행하고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 좀 더 마케팅을 잘하지 무조건 나이가 몇 살이어야 되고 성별이 어째야 되고 이런 건 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오히려 다른 반대 성별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맞아요. 전 정말 그냥 순수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만 관심이 있다면 그들이 제시해놓은 그 의견을 가지고 좀 더 빌드업만 해놓으면은 새로 시도해볼 수 있는 개척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만큼 경쟁률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먼저 그 뭐라지? 선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경쟁이 너무 세고 맞아요. 입찰가도 정말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업체는 계속 들어오는데 소비자는 그대로잖아요. 그 소비자 수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존에 사실 지금 시작을 하시면 기존 업체들이랑 경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고점을 하나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소고점이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그들 중에서도 뭐 내세우는 소고점들이 다 있겠지만은 그 약점이 저희들이 강점을 좀 더 제시할 수 있는 그 소고점을 캐치를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대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리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뷰를 좀 자세히 본다든지 아니면 조그만한 캐파이지만 이걸 키울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택을 하시고 키워 나가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니 아까부터 계속 아 이거예요 이거. 주먹 그럼 이렇게 해요? 1, 2, 3. 아까부터 계속 주먹을 움직이셔가지고 맞습니다. 네. 뭐 채팅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검색 광고에서 좀 효율을 내는 거에 있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계속 캐치하고 맞아요. 어떤 게 중요한 건지 그런 걸 파악하는 능력? 저는 어쨌든 마케팅에 있어서는 진짜 다 데이터 싸움이고 어쨌든 파이 싸움이잖아요. 파이는 점점 좁아져요. 이게 어쨌든 뭐 저희가 빅 브랜드든 아니든 이 파이 똑같은 파이를 나누고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 파이 중에서도 어떤 파이가 아직 그 밟지 않은 눈인지 그걸 찾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똑같은 거 다 먹더라도 나는 여기가 좀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으면 여기가 파이가 좀 더 많이 남아있다. 어쨌든 똑같은 파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있는데 조금 더 많은데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이렇게 효율을 상승시키는 거에 있어서는 계속 꾸준하게 음. 파악하고 쫓아가고 찾아내고 이런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기타적인 뭐 세팅 같은 부분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채팅 주셔도 되고 저한테 나중에 따로 문의 주셔도 되는데 혹시 좀 있으실까요? 전 다차원 보고서 다차원 보고서 네. 데이터 보는 방법. 진짜 이거 만약에 일반 그 지금 보시는 대표님들이 이거 다차원 보고서 할 줄 아시면은 진짜로 일반인 중에서는 10% 안에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케팅 할 줄 안다고. 네. 그래서 이 다차원 보고서라는 게 말 그대로 데이터를 싹 다 이제 풀어보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어디에 노출되고 어떤 검색어로 노출이 되고 어느 거에 팔렸고 이런 걸 좀 보는 건데 그 부분을 근데 그 부분이 조금 판단하기에 나름이긴 하기도 하고 인사이트 뽑는 것도 각자의 나름이긴 한데 이거가 마케터의 좀 역할에서 마케터랑 대표님이 좀 나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룹핑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저희도 대표님이랑 그러니까 대표님도 저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다차원 보고서라든지 인사이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쵸. 네. 이게 사실 검색 광고가 대행사를 쓰느냐 아니면 대표님이 직접 하시냐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 그리고 저희가 경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방향성 잡기.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검색 광고 세팅하고 이런 건 다 똑같아요. 대표님이라고 해서 뭐 무슨 버튼이 없고 저희가 뭐 마케터라고 해서 마케터 전용 버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건 똑같은데 이제 거기서 경험치 값이 나오는 거고 데이터를 보는 걸 통한 그 인사이트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다차원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여기서는 이런 추이가 있었고 저기선 저런 추이가 있었고 그런 걸 그래프로 보면서 또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저희만의 보고서 양식이 있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뭐 이런 상황에선 이런 데이터를 봐야겠다 저런 상황에선 저런 걸 봐야겠다라는 그런 경험치 값이 있다면은 그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본인 브랜드만 보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분명 마케팅학교 보면서 공부했는데 왜 효율이 안 나오지? 라고 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대표님들이 만약에 다차원 보고서를 볼 줄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다른 마케팅 학교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요? 전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가? 저것도 해봐야지. 이것보다는 그래도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값이 나오구나. 그러면은 여기서는 저번 달에는 이렇게 했을 때 이랬고 이번 달에는 요렇게 했을 때 요렇고 동종업계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추이가 있었다. 약간 그런 데이터 값이 머릿속에 있으면은 그걸 활용해서 그럼 그냥 마케팅 학교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딥하게 효율을 상승을 시킬 수 있겠죠? 네. 그 마케팅 학교에서 나오는 것도 이제 다들 실력이 다 있으신 분들이 나오시지만 어쨌든 공통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은 업체마다 저희들이 진짜 한 업체 같은 업종이라도 한 업체가 다 다르거든요.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뭐라 해야지? 브랜딩이 다르고 분위기도 다 다르고 제품도 다르고 닦아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잖아요. 소고점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개인 뭐 뷰티 업종 이렇게만 하세요라고 얘기해도 그 안에서도 다 나눠지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봐서 적용한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 뭐 또 전화 이렇게 채팅 주시면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니까 만약에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전화 주세요. 저희가 만약에 니즈별로 그룹핑 하세요, 연령별로 그룹핑 하세요, 이거 모바일 PC 안 나눠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아닌 데가 있어요. 그래서 PC 모바일로 나눴을 때 더 좋은 데가 있고 기초 화장품이라는 키워드를 잡았는데 효율이 마이너스 로아스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진짜 다 업종마다 특성이라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제가 계정을 까면서 이런 부분 이렇고요. 지난 몇 달간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런 변화 추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저기는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컨설팅을 위해서는 저희가 그런 정보가 좀 더 필요한 거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는 게 좋다는 부분도 좀 저희가 그런 걸 알아야지 그거에 맞는 컨설팅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한 번만 용기 내서 한번 연락 주시면 그냥 저희들이 맡아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질문을 오늘은 좀 간단하게 그 준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좀 질문을 많이 받고 싶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좀 질문이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만약에 한 3분, 1분 정도만 기다려보고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드리고 아니면은 저희가 오늘은 그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나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저희는 여기까지만 하고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덥네요. 너무 덥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감기도 많이 걸리고 코로나도 많이 걸리는데
그 휴가도 가셔야 되는데 몸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휴가는 갔다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갔다 오셨다면은 다행이고 이제 또 일로 다시 복귀하실 텐데 맞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네 좋은 맞아요. 일만 있으셔야죠. 최근에 연휴라서 매출이 많이 떨어지셨죠?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네, 다들 떨어지고 이제 시기도 마무리고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택배가 쉬게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한데 택배가 이렇게 마감이 된다. 그러면 업체마다 택배 마감일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마감일에 맞춰가지고 광고비를 좀 줄여요. 네, 맞아요. 그런 가중치를 식으로 가중치를 줄인다던가 일 예산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좀 누수되는 걸 최소화해야지 저희가 효율 유지에 가능하다. 어차피 맞아요. 안 팔릴 거라면은 맞아요. 돈 광고비라도 좀 적게 써야 된다. 맞아요. 이런 것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네,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약간 도움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이때까지 AMPM 글로벌 김은식 마케터 이다음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